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 악재, EU 비트코인 채굴, 거래 금지, 머스크는 이것까지 내다본 걸까? 지금 EU에서 비트코인 채굴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금지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는 과연 이것까지 내다보고 어떤 액션을 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또 머스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지금 채굴 금지니 거래 금지니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의 과다함으로 인한 정책적 움직임들이다. 그죠? 어쨌든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화석 연료가 들어가죠. 여기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머스크 형님. 머스크는 정말 이슈를 최소 1, 2년 정도 앞서 보며 사업적 검토, 준비, 존버를 하는데 익숙한 듯하다. 첫 번째가 니켈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일찌감치 니켈 광산들을 확보한다. 테슬라 뉴칼레도니아서 니켈 확보, 프로니 마손 더 구루. 참고로 이 와중에 한국은 한국광물공사가 니켈 광산을 매각하는 악수를 둔다. 놀라운 놈들, 그죠? 이렇게 니켈이 떡상하고 있는데 광물공사는 이 광산을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뒤 현재 니켈의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재고량은 점점 줄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재고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가격은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비트코인 채굴이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이슈의 최전선에 서 있었지만 채굴에 존재했던 시한폭탄 같은 에너지 과다 소비 리스크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에서 조금 멀어지는 데 성공했다. 그죠? 한참 투더문 이런 거 올려서 가격이 급등하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상승을 시키는 재료가 됐었죠. 또 말 바꾼 머스크, 청정 에너지로 채굴한 비트코인 결제 허용, 욕은 좀 먹었지만, 그리고 준비해놨던 배터리와 태양광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시범 구축과 테스트에 들어간다. 어쨌든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이용하죠. 그렇게 배터리를 엄청나게 만들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와 태양광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와 함께 비트코인을 밀던 돈나무 누님이 급하게 태양광 채굴의 채산성을 시뮬레이션 하던 보고서에도 그 흔적이 보인다. 어쨌든 다음 수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글과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우측 상단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 이슈가 약 1년이 지나자 비트코인 채굴 이슈는 EU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리스크로 부상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악재로 공격받고 있을 때 머스크가 태양광 채굴 시스템 오픈으로 또 한 번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내가 진짜 장담한다. 바이 더 딥. 여러 가지 악재로 공격을 받아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머스크가 태양광 채굴 시스템을 오픈하면서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EU의 채굴 이슈는 2020년 9월부터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미카라는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채굴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과다 사용론에서 급기야 거래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으로 조울증처럼 수위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채굴을 하지 마라 였다가 최근에는 거래조차 해서 안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정말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유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엮인 게 너무 많다 보니 절대 단기간 끝날 이슈가 아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유럽 거래 금지되다. EU 새 규제안에 발칵. 갑자기 또 웬 거래 금지? 러시아 때문에 미치겠는데 왜들 이러냐 하는 반응을 주변에서 해도 조용히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두고 기회를 엿보자. 그죠? 다들 뭐야 할 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놔야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누차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방법이 없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원래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양한 리비전, 수정안들이 있다. 이게 국회를 거쳐 최종 표결이 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고, 그래서 분석가들 또한 거래소 퇴출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하고 난감해하는 상황은 자주 일어난다. 그죠?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왜 거래소 퇴출이 나와?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채굴을 금지하자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래 금지, 거래소 퇴출 이런 내용들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 의견은 지금 당장은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을 터라
디젤차 2030년부터 판매 금지 같은 느낌으로 시장에 크리티컬한 이슈로 등장하진 않을 것이다. 해당 글이 어제 저녁에 써주신 글인데 밤늦게 EU에서 거래 금지안이 부결됐죠. 큰 흐름만 보자. 결국은 에너지 생산 없는 단순한 전기 소비 형태의 채굴은 점차 사라진다고 정해두자. 그리고 이후 일어날 두 가지 이벤트의 순서를 예상해두는 게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처럼 단순히 전기 막 꽂아서 채굴하는 이런 형태의 채굴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고, 앞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이벤트들을 예상해둬야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지금 방식의 채굴은 국가에서도 허용한 미국을 제외하면 점차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채굴이 완전히 멈추는 게 먼저일까? 머스크가 태양광 채굴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일까? 성격상 이런 이슈에 머스크는 극적 효과를 위해 시간차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래들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개미들이나 이 멸치, 꽁치보다 훨씬 크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적 효과를 위해서 시간차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전기를 써서 채굴을 하는 걸 허용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야 전기 그만 써 안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먼저 일어날지, 채굴이 멈추는 게 먼저일지 태양광 채굴을 공개하는 게 먼저일지 라는 거죠. 채굴 제한 예고, 거래소 조건부 유지, 채굴 논란 심화, 채산성 형평성, 에너지 소비에 따른 비트코인 주소 화이트리스트, 머스크의 친환경 채굴 모델 등장, 에너지 소비 최적화 풀 기반의 비트코인 구매 허용, 친환경 채굴풀 대 일반 채굴풀 분리, 같은 순서를 나는 한번 예상해본다. 채굴 제한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거래소를 조건부로 유지하게 해주고, 왜냐? 처음부터 그냥 막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젤차 점점 못 팔게 해서 몇 년도부터는 전기차만 판매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조건부로 유지하게 해주고, 채굴 논란이 심화되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따른 비트코인 주소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에너지를 쓰거나 뭐 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는 곳에 따른 비트코인 주소를 화이트리스트화 한 상태에서 채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머스크의 친환경 채굴 모델이 등장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최저가 풀 기반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고 친환경 채굴풀 대 일반 채굴풀이 분리된다. 그래서 친환경 채굴풀이 점점 커진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데, 지금 태양광 채굴을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해는 낮에만 뜨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이 효율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시비거리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니켈 광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짜잔 하고 등장을 하면 설레가 또 생기죠. 남들이 시도를 안 했던, 남들이 못했던 부분을 성공시키면서 또 우후죽순 머스크를 따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최저가 풀이 점점 커질 것이고, 친환경 채굴풀 대 일반 채굴풀로 분리가 되고 점점 친환경 채굴풀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도 뭐 어느 나라든 이런 친환경으로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원님의 예상입니다. 뭐 무조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이고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우리는 대응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거야? 왜 오르는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떨어지고 나서 그 이유를 찾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을 막아뒀지만 많은 분들과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 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기능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클릭을 하면 현재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정가로 현재 가격에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호가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주문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넣는 것보다 클릭 한 번에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주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문을 해서 매대가 쌓이면 주문을 넣은 순서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 주문이 더 빠르게 체결될 가능성도 높고 지정가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깔게 되면 중간에 진입가가 형성이 되는데 주문 수가 많아지는 로직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 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보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거래소별로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등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시자에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안전한 프로그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D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